자, 이번 단어는 평면 도형, 평면의 일부인 모양으로 만들어진 도형, 평면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분을 하나 갖고 올게요. 이 선분 하나 가지고 우리는 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분을 또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선분을 가지고 우리는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분을 하나만 더 추가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선분을 갖고 오는데 3개는 갖고 와야 합니다. 3개는 갖고 와야지 도형 중에서 제일 간단한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3개. 그거보다 더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3개 이상의 선분을 갖고 와서 그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의 일부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각이 여러 개인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면 각이 1개, 2개, 3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를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변을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오게 되면 각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4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요.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변을 한 5개 갖고 와볼까요? 변을 5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도형은 우리는 5개의 각이 있어서 안쪽에 각이 있죠. 그래서 이 각 5개의 각이 있다 해서 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선분이 3개면 삼각형, 4개면 사각형, 5개면 오각형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런 평면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다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에서 우리가 쓰는 다각형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각형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느냐면 한 4가지 정도요. 변이 무엇인지, 그 다음 꼭지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 내각이 무엇인지, 외곽이 무엇인지,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변은요, 이 평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조금 바꾸어서 위에 그림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요 선분이 모두 변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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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즉, 다시 얘기하면 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들을 우리는 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색깔 바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은요, 변과 변이 만나는 점입니다.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요 점이죠.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요 보라색으로 변과 변이 만나는 점, 다각형에서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지금 보라색으로 찍고 있는 요런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각은요, 변과 변이 이루는 각입니다. 즉, 오렌지색인 변과 변이 이루는 각, 요 각이요. 그런데 도형 안쪽 편에 있는 안내를 써서 내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각, 요런 각, 요런 각. 변과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 있는데 그 각들 중에서 도형 안쪽에 있는 각들,
요런 것들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그럼 외곽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외곽은 색깔 바꾸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요 변과 바로 옆에 있는 변을 이웃하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하는 변이 있을 텐데 이 이웃하는 변을 쭉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바깥쪽에 생기는 각, 이걸 우리는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색깔 다시요. 이 변과 바로 옆에 있는 변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요걸 우리는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곽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한 변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변을 이웃하는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연장선이 이루는 각, 이것을 우리는 외곽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런데 선생님 변을 저는 요걸 한 변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요걸 이웃하는 변으로 해서 연장선으로 쭉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그랬을 때 이 한 변과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은 요 각이죠. 그런데 이 파란색 각과 이 빨간색 각은 막꼭지 각이라서 이 꼭지점에서 생기는 외곽, 이쪽 편에서 생기는 외곽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각 꼭지점마다 외곽이 2개씩 생기지만 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각을 같은 각으로 알고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곽을 한번 더 그려볼까요? 자, 사각형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쪽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요게 외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각형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이 여기 있습니다. 이웃하는 변이 연장선이 이루는 각, 요런 각을 우리는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오각형에서. 자, 한 변과 자, 이웃하는 변이 있는데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 자, 요 연장선 이루는 각, 요것을 우리는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각형에서 쓰이는 용어들 변, 꼭지점, 내각, 외곽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외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개를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빨간색 외곽입니다. 초록색 내각이에요. 두 개 더하니까 일직선이네. 18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내각 초록색이에요. 외곽 빨간색이에요. 두 개 합하면 일직선이에요. 180이네. 사각형에서도 한번 볼까요? 사각형에서 봤을 때 초록색, 그 다음 외곽 빨간색, 합하니까 일직선이에요. 180이네. 그 다음 마찬가지요. 여기에서도 삼각형에서도 보니까 한 변과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 이루는 외곽인 이런 파랑이나 아니 빨강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외곽과 초록색을 더하니까 내각을 더하니까 180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내각에다가 외곽을 더하면 1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내각에다가 외곽을 더하면 그 값은 180도다 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겠고, 이거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각형과 다각형에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 중에서 특별히 정다각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다각형은 다각형인데 어떤 다각형이냐?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됐냐? 같습니다. 같고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모든 내각인데요. 내각, 안쪽 각.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중에서 특별히 모든 변의 길이와 그 다음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요런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삼각형 중에서 특별히 정삼각형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중에도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은 요런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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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로 같은 요런 오각형을 우리는 정오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각형 중에서 특별히 모든 변의 길이와 그다음 모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그런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question 첫 번째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면 우리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정사각형이냐? 아니다.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요. 요렇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마른 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각의, 특별히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틀린 말이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이런 친구가 있겠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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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면서 모든 각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친구는 정사각형은 아니다 라는 거죠.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는 같지만 정사각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마른 모는 변의 길이는 같지만 정사각형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변의 길이와 또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한다고 정사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얘니까요. 살짝 지우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각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대각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각형 같은 거 한번 그려볼까요? 오각형은 5개의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오각형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때 이 점과 이웃하는 꼭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웃하는 꼭지점이라는 것은 이 점과 바로 연결한 변이 있어서 그것과 연결된 꼭지점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A라는 점이 있어서 A와 이웃은 B가 이웃이 되겠고요. 또 이웃이 있죠. A에서 바로 연결해서 만나는 그런 꼭지점인 C. 이런 B와 C는 A의 이웃인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A에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끝을 볼 수 없는 꼭지점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죠. A에서 요 점 가려고 하면요. 바로 연결하는 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B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A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A와 이웃하지 않는 점이 여기도 있죠. 바로 A에서 바로 연결할 수가 없죠. 이 점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B와 C는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린 대각선이 무엇인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대각선은 이웃하지 좀 예쁘게 쓸게요. 자,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과 연결한 선분. 이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와 이웃하는 거 말고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이웃하지 않는 거 X로 표시했죠. 요 점과 연결한 요 파란색 선. 이것을 우린 대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한 선분. 이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도형에서 우리 대각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간단한 도형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대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각선은 이 점을 기준으로 이웃하지 않는 점이 있어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점도 이 친구랑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삼각형은. 자, 사각형 한번 갖고 와볼까요? 사각형은 4개의 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때 한번 볼게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과 요 점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바로 연결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점이 1개예요. 이 이웃하지 않는 점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도형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육각형 하나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형은 이렇게 생겼어도 꼭지점은 6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때 한 점을 잡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바로 연결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점도 바로 연결하는 변이 있기 때문에 이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하는 선이 없는 요 점, 요 점, 요 점은 이웃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웃하지 않는 점들을 연결한 요런 선분을 우린 대각선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일 때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사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사각형일 때 보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연결할 수 없고요. 이웃하는 친구들하고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점을 찾으면 그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오각형에서 보니까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오각형 같은 경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본인과 이웃하는 점 빼고 우리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게 두 개의 점입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육각형 보니까 본인과 본인의 이웃 빼고는 다 연결하면 대각선이죠. 이웃하지 않는 점이 세 점이라서 육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N각형이 주어졌다. 무슨 각형인지 모른다는 거죠. N각형이 주어져서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요거 지우고 깔끔하게 적도록 할게요.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몇 개가 되니?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삼각형 같은 경우 한번 보니까 삼각형은 우리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었죠. 삼각형일 때 0개입니다. 사각형일 때 1개고요. 오각형일 때 2개입니다. 육각형일 때 3개예요. 그래 놓고 점점점 가서 N각형일 때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N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봤는데요. 본인과 본인의 이웃하는 두 점, 그 점을 빼고는 모두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N각형일 때에는 N에서 본인과 본인의 이웃하는 점 3개를 빼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적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인데 이 3은 뭐다? 본인과 본인을 연결하는 선은 그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점과 이웃하는 점이 양 끝에 생길 텐데 그 점들과 연결하는 것은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빼고 우리는 모두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서 대각선의 개수는 n-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꼭지점 말고 이 도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수, 전체 개수는 몇 개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주어지든지 간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삼각형은 대각선이 총수가 0개입니다.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각형, 자,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개,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개,
요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개. 자, 또 요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개라고 얘기해서 4개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개지만 여기서 보니까 요 점에서 갖는 거 하나, 이 점에서 갖는 거 하나. 원래는 1개인데 2개처럼 읽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점에서 나가는 대각선, 이 점에서 나가는 대각선. 2개가 겹쳐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2개로 세렸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각형 같은 경우 1개씩 4개가 있지만 그거 각 대각선은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더 읽혀줬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 2개, 이 점에서 2개. 그 다음 또 색깔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에서 2개. 그리고 또 이 점에서 2개. 그 다음 또 이 점에서 2개라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각형 같은 경우는 2개, 각 꼭지점마다 2개씩 나온다. 그러면 그런 꼭지점이 5개다 라고 얘기해서 10개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한번 세려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대각선이. 그런데 우린 10개를 읽어준 거예요. 한 대각선을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2번씩 읽어준 거죠. 그러면 원래 개수가 되려고 하면 이것을 2로 나누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각형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3개죠.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입니다. 그 다음 또 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3개예요. 그런 점이 근데 6개예요. 근데 각 대각선을 보면요. 이쪽 점에서 나가는 거 한 번, 이쪽 점에서 나가는 거 한 번. 대각선이 1개인데 2번 읽어져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누어서 우리는 전체 개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N각형의 대각선 총수는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N각형이요. 요때죠. N각형은 각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느냐? n-3개씩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n개가 있죠. 그래서 n 곱하기 n-3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각 대각선이 끝점에서 한 번 나가고 또다시 같은 대각선인데 다른 쪽에서 나가서 읽혀 있는 상태라서 대각선을 2번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기는 하지만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각선 무엇이냐 라는 얘기,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과 연결한 선분이다. 그 다음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나와 나의 이웃인 양쪽에 있는
그 세 점을 빼고는 다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다. 그 다음 대각선의 총수는 n-3개씩 n개의 점이 있어서 n-3개를 곱해준 후에 대각선이 똑같은 대각선을 두 번 읽어줬기 때문에 개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대각선의 총수를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문제는 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에 합당한 용어들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점요. 변과 변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 4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변과 변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안쪽, 도형 안쪽에 생기는 각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한 변과 그 변과 이웃한다. 바로 옆에 있는 변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이것을 우리는 외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변과 그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변을 이 친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한 변을 이 친구로 봐서 이 친구의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의 각, 요각, 요 오렌지색, 요것도 외곽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렌지도 외곽입니다. 그럼 이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외곽은 2개인데요. 문제는 이 외곽이 2개가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외곽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만 생각해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우고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뒤에서도 계속 자주 나오는 내용이 이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더하면 내각 여기 있죠. 그다음 외곽 여기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하면 일직선을 만들죠. 그래서 더하면 몇 도가 된다? 네, 18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직선을 만들기 때문에 180도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용어 문제이기도 하고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1번에서 얘기했던 내각과 외곽을 더하면 180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뭘 구하라 라고 얘기했느냐면 외곽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외곽이 무엇이죠? 외곽은 여기 있습니다.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 B의 외곽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각 B가 여기 있습니다. 각 B의 외곽이요. 그러면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의 연장선이요. 자, 이렇게 연장했을 때 생기는 각이요. 요걸 우리는 각 B의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번에서 얘기했었죠. 한쪽에 있는 내각과 외곽을 더하면 얼마다? 네, 180도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곽에다가 35를 더했을 때 180이라서 지금 각 B의 외곽은 180에서 35도를 뺏는 145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각 B의 외곽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이 AB인데 이거 연장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자, 이 각을 각 B의 외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내각에다가 110인 내각에다가 외곽을 더하면 180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각 B의 외곽은 얼마다? 180에서 110 뺏는 7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각선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표로 나타내고 표를 보고 다시 공식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3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서 다각형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주어졌죠. 삼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4개가 되겠죠. 이번에 오각형 꼭지점의 개수가 5개가 되겠습니다. 육각형은 6개가 되겠죠. 그러면 N각형은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죠? 네, N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요. 요 점하고 이 점이 모두 이웃합니다. 이웃하지 않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없죠. 그 다음 사각형은요. 한 점을 요걸로 잡겠습니다. 얘와 이웃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개는요. 얘가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것과 연결하는 게 대각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개입니다. 본인 자신과 이웃하는 이 친구가 빠져서 3개가 빠져서 1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오각형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한 꼭지점 요점으로 잡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들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에 연결한 선분이 대각선이죠. 그래서 오각형 같은 경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1개, 2개가 되겠습니다. 원래 5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과 본인 이웃하는 점을 빼고 나면 2개의 점이 3개를 빼고 나면 2개의 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육각형입니다. 한 꼭지점 여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이 친구들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죠. 그래서 한 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이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과 본인의 이웃하는 점들을 빼면 3개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점의 꼭지점의 개수가 나오고 그걸 연결하면 대각선의 개수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N개 그을 수 있을 텐데 본인과 본인 이웃하는 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각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3개를 빼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총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총수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은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도 0개가 되겠습니다. 사각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점에서 하나, 이 점에서 하나, 이 점에서 하나, 이 점에서 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1개인데 그런 점이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대각선을 한번 보면, 이 대각선을 보면요. 이 점에서 한 번, 이 점에서 또 한 번이라고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각선은 동일한 대각선이에요. 한 개를 2번 읽어주고 2개로 세일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개수가 나오려면 2번씩 세일린 거를 2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눠주시면 대각선의 총개수 2개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오각형인 경우 해줬습니다. 각 점에서 2개씩 나가잖아. 한 꼭지점에서 나가는 대각선의 개수는 2개씩인데 그런 점이 5개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한 대각선은 이쪽 끝에서 한 번, 저쪽 끝에서 한 번 해서 2번이나 읽어줬잖아 라고 얘기해서 2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는 거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육각형 가겠습니다. 육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그러면 600이 3개라는 얘기죠. 이런 애들이 꼭지점이 몇 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각 대각선은요. 이쪽 끝에 꼭지점에서 나가서 세려지고 또 다른 끝에서 이제 또 세려져서 한 대각선은 2번씩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누어 주고 계산하겠습니다. 3이죠. 자, 그러면 몇 개가 된다? 네, 9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꼭지점마다 n-3개씩의 대각선이 나올 거고 그런 점이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대각선은 이쪽 끝에서 하나 저쪽 끝에서 하나 라고 얘기해서 원래 한 개인데 2개처럼 얘기를 해놔서 2로 나누어 준 것만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요. 한 꼭지점이요.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이웃 그 애들만 빼고 다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서 n-3개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입니다. 총 개수는 각각 꼭지점에서 n-3개씩이고 그런 꼭지점이 n개 있습니다. N각형은. 그리고 대각선이 이쪽 끝에서 한 번, 저쪽 끝에서 한 번, 한 개밖에 없는데 2개를 읽혔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셔야 원래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3개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과 뒤에 나올 공식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연습하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개수와 대각선의 총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